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하게 되고 막 거기에 그 다음 자기 제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쿨다운이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무정부하대. 네. 4월 16일 아침을 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그때 경찰팀에서 처음에 한 2~3명 정도를 그 현장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한 시간은 사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약간 처음에는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구조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신문에는 아마 뭐 빠른 구조 작전 어떻게 이루어졌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기사가 나가고, 이제 우리 가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다.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구조한 학생들 뭐 이렇게 모아놓고 사진 찍고 뭐 구조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막 믿었지. 근데 상황이 바뀐 거야. 금방 구출될 것 같다고 하니까 잠깐 들러서 분위기만 보고 와라 해서 현장을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안산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강당에 모여 있고 뭐 그때부터 이제 이미 아수라장이었었죠.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사건 사고 현장에 되게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제를 많이 다뤄갖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게 있어요. 일단은 수색 상황, 구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반응, 그리고 병원, 그리고 심지어 목포에 그때 병원에는 선원들도 있었어요. 네.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사연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딱딱딱딱 다 정해져 있어요. 할 것들. 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대강의 윤곽과 이 재난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은 초반에 해야 하는 거죠. 체험하고 습득했던 그런 것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던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깨져버리는 거예요. 기자들을 향해서 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좀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런. 카메라가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왜냐면 철컥철컥 서터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서터 소리를 철컥철컥 내면서 큰 장비를 가지고 그분들의 슬픈 모습, 만화대실한 모습을 독자들한테 보여주겠다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욕도 많이 먹고 역살도 좀 잡혀보기도 하고 했는데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욕들이 다 그냥 욕을 먹어서 싸지. 우리는 욕을 먹어서 싸.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생존자 단원고 학생한테 너네 반 친구가 뭐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걔는 생방송에서 처음 들은 거죠. 생존자 학생은. 그게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당연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런 식의 취재 지시나 되게 아무렇지 않게 오기는 와요. 걔네 반 친구한테 전화해서 추모의 말이라도 받으라고 얘기가 오는 거죠. 분명 방금 저 생중계 방송에서 그런 짓 했다가 완전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는데 나한테도 그거 하라고 오는 거예요. 분향소 와가지고 분향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면 분향 끝나고 나가는 걸 잡아요. 거부하고 뭐 그래도 쫓아가서 잡아야 되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분향소에. 기레기란 소리가 당연히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날 자기 할당돼 있는 면이 거의 있다 보니 그 면 때우는 거 찾기가 바빴던 거죠. 그동안 언론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런 관행들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빨리 보도를 해야 된다. 뭔가 이게 더 윤리적이고 더 정확한 팩트들을 갖다 상대에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가 더 자극적이고 내가 더 빨리 이런 걸 했던 게 그때까지 그게 다 집약돼가지고 세월호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거죠. 기레기라 논란이 촉발된 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 구조 자원 투입 수치가 현실과 너무 달랐다라는 게 유족들의 엄청난 분노를 받거든요. 당연히 그 팽목항에서 밤새도록 막 울면서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뻔히 보고 있는데 뭐 배를 뭐 수십 척을 넣고 조명탄 몇백 발을 쏘고 얘기를 했는데 본 사람이 있는데 해경 자료는 그렇게 나가고 저희 모두가 그걸 쓰니까 모두가 그걸 다 쓰고 있고 아침 온라인 기사든 뭐 다 그걸 쓰고 있으니까. 근데 공공기관과 정부부처가 생산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럼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때 계속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런 무력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기자들은 분명히 현장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거는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왜 저렇게 나의 상식과 다르게 왜 저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의문이 드는 점은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따르게 취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유가족들한테, 그 실종자 가족들한테 우리가 취재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어떤 식으로 구조를 활동을 하고 있다, 뭘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맞아? 정말 맞아?
그걸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집중을 거기다 안 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것 같은 거. 거기에 가 있는 기자들이 사연을 쫓고 움직이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다 언론사에서 가장 연차가 낮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난을 몇 번을 취재를 해봤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현장을 계속 돌면서 취재하는 스킬을 익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세월호는 트레이닝과 취재의 어느 모호한 경계선에 있던 그런 현장과는 차원이 다른 현장이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선임이라도 한 명 내려와서 이거를 같이 지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좀 진짜 한 발짝 뒤에서 한번 조망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야 이거는 지금 사연은 더 할 거 없으니까 차라리 너는 배를 한번 알아봐라.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할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도 했어요. 얼마나 내가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는 그 행위, 그 취재하는 기자의 몫이지만 회사의 조직적인 기억은 보도의 패배라는 생각. 야 그때 JTBC랑 그때 물 먹은 거 기억나지? 이번에 똑바로 해라. 이번에 또 물 먹으면 죽는다. 그게 훨씬 더 강렬하게 전승되어 오지 않았을까요? 조현일 기자가 이 기획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되게 그 과정을 잊고 싶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다 그냥 꿈이었던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떴는데 4월 16일인 거야 다시. 그 아침에 그날의 기억처럼 난 다시 양말을 신고 회사를 나왔는데 TV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루에 그냥 일과들이 쭉 흘러갔으면 하는 생각들.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랬었더라면은 계속 그냥 그런 내가 기레기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한편. 그때 당시 됐던 수습들도 많은 친구들이 진도 팽목항에 있다가 와서 비슷한 경험들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경찰팀 친구들끼리 이런 세월호의 활동 그때 취재 환경이라던가 우리 취재했던 그런 힘듦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터놓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매주 회식을 하고 술도 먹고 하지만 세월호의 경험에 대해서 기자들끼리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나누고 하는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취재를 했던 기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건 진짜 기자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해자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안산 그 화랑유원지 그 분향소 철거한다 할 때 와이프한테 난 저기 철거할 때 꼭 갈 거야. 가기 전에 마지막 가볼 거야 했는데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바빠서 게을러서 이게 아니고 못 가겠더라고요. 아직도 뭔가 이분들은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 아직도 이분들은 자식들을 못 구한 상황인데 내가 저기 가서 저분들하고 같이 그냥 뭐 안면들 있으니까 가서 인사를 하겠죠. 근데 떳떳하게 보고 있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평범하게 그냥 가서 둘러보고 인사만 하고 올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도 오늘도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분들한테 아직도 지은 게 죄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와서 과연 기자들이 회사에 세월호 터졌을 때 어떻게 처우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 회사의 데스크의 문제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그 전에 잘못한 것들이 꽤 있었는데 우리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한테는 완전하게 용서를 못 받았는데 그냥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기레기다라는 걸 항상 마음에 갖고 취재에 항상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를 하게 된 계기가 되게 약간 좀 간지럽지만 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취재가 재밌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자가 됐는데 이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이 기사 쓰는 과정이든 기사 쓰고 난 후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그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거는 한참 기레기 얘기가 나왔을 때 기자가 꾸민 고등학생이 자기는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기자들의 행태를 보고 자기는 기자의 꿈을 버렸다라고 이 편지가 저는 거기서 제일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워낙 그 안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자각을 못하는데 저는 사실 슬슬 느껴오고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 봤을 때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걸 느껴오고 있다가 거기 경찰청에서도 심리치료 상담해주는 분들이 나와 있는데 심리치료 여기 한번 받아볼까 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약물치료 가능 대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죠. 근데 심리치료 하시는 분이 이 분향소를 지나가면 나는 향냄새, 거기서 나오는 조곡들 이게 듣기 싫어서 제가 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일부러 그쪽에다 차를 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싫었거든요. 이 조곡이나 이 분향소에서 나는 향냄새들이. 이 음악 자체가 안산 떠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계속 한 달 넘게 귀에서 맴돌았던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받아볼까도 사실 고민을 하다가 또 우리나라 또 약물 치료 받으면 또 기록 남고 이런 게 있다 보니 한번 버텨보자. 그리고 물론 이제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심리 치료를 해라 기자들도 하라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내려왔으나 저희 팀은 아무도 안 갔죠. 못 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조차도 그거 신청해서 심리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좀 고생을 한 거는 기자는 뭐 당연히 그 정도 하는 거지 뭐 그거 했다고 무슨 심리 치료까지 받아. 이게 너무 팽배했던 거죠.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이 세월호 취재 과정이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트라우마로 남았고 그거를 자각을 하기까지는 1년도 넘게 걸렸어요. 그 뒤부터는 단 한 번도 뭐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세월호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한 번도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제 스스로 찾아서 본 게 인양했을 때 그때가 처음으로 뉴스를 속보를 보면서 유일하게 제가 틀어서 봤던 세월호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박수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자들끼리 우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각자 그냥 뭐 죄인들처럼 각자 마음속에 그냥 담화만 놓고 있었지 얘기한 적도 없고 좀 그런 거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저 한 번 얘기했는데 한국판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요. 주말인데 제가 주말에 집에서 애들 밥을 자주 해주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애들 밥을 해주는데 와서 애들이 저한테 밥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애들이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막 갑자기 소리를 막 질렀어요.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들한테. 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애들이 왜 아빠가 밥 빨리 달라는데 왜 소리를 질러. 집사람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막.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너무 이게 비현실적인 것 같잖아요. 뭔가가 이게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왔는데 여기 우리 애들이 막 밥을 달라고 막 졸고 있는데 그냥 행복한 모습이 이게 아니라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막 이게. 나도 그래서 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아예 저도 그 다음부터 아예 입을 더 닫은 것 같아요. 아예. 근데 아까 김기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딱 인양돼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도 그때가 참 잊혀지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쭉 물밑으로 가라는 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인양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뭐 했지? 우리 사회는 뭘 한 거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진짜 가족들이 말하듯이 진실을 우리는 다 묻어놓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그 단원고 형제자매들이 하는 사진 전시회를 갔다 왔어요. 네. 이 팜플렛에 보니까 이게 세월호 그때 당시에 카메라에 찍혔던 우리가 카메라를 들었다라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전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문구가 좋았어요. 되게 약간 이들이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동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주체성을 뭐 다시 내가 잡을 거야 라는 의지가 보인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거 받아들이고 자기화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보자고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회복
또는 용기 뭐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니까 제가 약간 구원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금은, 아주 조금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결국엔 나도 이 상황을 당연히 이건 평생 가는 건데 그나마 뭐 치유든 회복이든 이게 되려면 결국 이 사람들,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일상성을 회복을 하고 아, 그래 드디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대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